제가 사실 전달하고 싶은 거는 시험 합격이 아니거든요. 이게 인생에 뭐 여러 가지 성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취가 시험 합격이라는 길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행복을 위해서 가는 길이, 놀고 먹을 수 있는 돈이 있어요. 놀고 먹으면 제일 좋을 거고, 그게 아니면 또 뭐 내가 벌어야 될 거 다양할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좌절됐다 그래서 내 행복이 날아간다 그러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반갑습니다. 두 분 다 반갑습니다. 두 분 뭐 편하게 시키세요. 드실 거 뭐 드시고 싶어요? 뭐 맥주 드셔도 되고, 뭐 공부하셔야 되니 콜라나 이런 거 드셔도 되고. 앞에 훨씬 맛있어 보이는 게 6개가 있는데 전 직업을 지금 변호사를 메인으로 하고 계시긴 한 것 같은데 그 하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하고 계시는데 어떤 이거에 대한 의미라든지 그런 것들. 사실 지금 두 분 다 세무사를 준비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인생의 직업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의외일 수 있지만 다양한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무사는 왜 이렇게 너무 되니까 막 교수님하고 식사하는 것처럼 제가 다 민망한데 편하게 그래서 저는 좀 내가 하다가 다른 좋아하고 잘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세무사를 하다가 근데 처음에 이제 어디 들어가면 몇 년 정도 이제 배우겠죠. 근데 만약 거의 망해버리면 어떡해요? 내가 만약에 세무사 하다가 망해버리면 어떡해요? 어떠세요? 어디 취업하는 게 목표세요? 저는 취업하는 게. 근데 회사가 망해버렸어. 그럼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때를 위해서 다른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옛날처럼 이렇게 한 군데 오래 뿌리를 내려가지고 하는 거를 파라노이아적인 성향이라고 그래요. 집착증. 근데 그게 우리가 동양 사람들이 강하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 요즘 사회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막 어떤 사업 같은 거 할 때도 그 경기를 많이 타고 이런 게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 뭐 부동산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내가 자영업을 하고 이러면 여러 개를 하긴 힘든데 그래도 뭔가 선택의 순간들이 주어질 때 여기 최선을 다하지만 그 다음 할 것들도 생각을 해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변호사 본업이 아니에요. 제가 하는 모든 게 본업이에요. 모든 게.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사실 본업이라고 하면은 뭔가 그 일만 해야 되는 것 같지만, 근데 변호사도 무슨 사이드업 이런 건 아니고, 저 어제도 재판 있었고 다음 주도 재판 있고 막 그렇거든요. 다 해요. 사건도 하고. 이제 거의 이제 배분해서 잘 하는 거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죠. 또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런데 다만 이제 변호사로서만 살기에는 제가 보기 좀 위험한 것 같고 너무 무서워요. 느낄 때 저는 변호사로서 엄청 뛰어난 변호사 아닌 것 같거든요. 느낌상. 예를 들어서 막 나중에 학교를 설립을 하고 싶은데, 꿈의 학교를, 드림스쿨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변호사는 일로서만 그게 가능할까? 그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사건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그런 것도 있고. 제가 그리고 하고 싶은 일들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거든요. 근데 거의 법률적인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변호사 하는 거예요. 변호사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같이. 어떠세요? 세무사 말고 다른 거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근데 저는 이걸 하겠다 이런 건 아닌데 저도 직업을 하나만 갖고 싶진 않아서 이것저것 하고 싶은데, 그래도 세무사 자격증 어쨌든 라이센스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걸 시도를 해보다가 그게 잘못됐다고 해도 어쨌든 돌아갈 곳이 있는 거고, 그래서 좀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뿌리가 될 것 같아서. 사실 말하기가 되게 위험하고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야, 다른 직업을 한다 그러면 대충 하는 것 같잖아요. 느낌이 뭔가 여기 올인 안 하는 것 같고. 근데 사실 일이라는 게 내가 노력해서 다 잘 된다고 한다면 끝까지 노력할 텐데 결과가 그렇게 노력에 모두 다 비례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정도, 그 다음에 내 의뢰인분들이 있으면 또 의뢰인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도까지 하고, 또 다른 어떤 내가 가진 자원이 있으면 다른 데 쓰고, 이러는 게 저는 다른 의미로 낭비가 없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일을 좀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라는 사업 속에서 변호사를 하든 뭐 세무사를 하든 이렇게 좀 생각을 넓게 보는 게 상위의 개념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느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안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만 올인하고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근데 그런 마인드가 제가 보기 되게 위험한 게, 시험에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하다 보면. 이번에도 제가 지난번 희망 프로젝트 했던 분이 시험이 안 됐어요. 근데 그분을 제가 연락을 해서 그래도 꼭 인터뷰를 해달라. 제가 사실 전달하고 싶은 거는 시험 합격이 아니거든요. 이게 인생에 뭐 여러 가지 성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취가 시험 합격이라는 길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행복을 위해서 가는 길이, 놀고 먹을 수 있는 돈이 있어요. 놀고 먹으면 제일 좋을 거고. 그게 아니면 또 뭐 내가 벌어야 될 거 다양할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좌절됐다 그래서 내 행복이 날아간다 그러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게 있어요. 나는 세무사만 되겠다고 목표를 잡아버리면 중간에 만약에 시험이 안 되거나 또는 안 될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사람이 하다 보면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왔다든지 공부가 너무 안 된다 이러면은
되게 이런 생각을 가져버려 사람이. 내 인생 망했구나. 이런 되게 시리에 빠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사실 시험 안 들어도 되거든요. 더 좋은 길이 열릴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이 이번에 댓글을 그렇게 남기셨더라고요. 그 우리 이전 희망 프로젝트 분 거에다가 자기가 시험 준비하다 안 됐대요. 안 됐는데 오히려 이후에 다른 시험을 준비했는데 돼서 됐다. 훨씬 지금 잘 살고 있다. 이런데 저는 그 길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고 제가 그래서 항상 가르쳤던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안 됐던 분들이 연락이 더 많이 와요. 된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조용하게 그냥 일하고 있다가 나중에 한 번 댓글 달아요. 저 사실 합격했다고. 왜 연락 안 했냐고. 사실은 제가 기쁠 때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보다 전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도 감사한 것 같아요. 멘탈이 좋으세요? 어때요? 이 멘탈을 어떻게 뭐 정의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되게 힘들어하거나 이러는 건 되게 많은데 그래도 그냥 툭툭 털고 그냥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왜 아까 질문을 보냈는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공부한 지가 아직 얼마 안 되셨고 스스로 느낄 때 멘탈 좋다고 그래도 평가를 하고 있고 툭툭 털고 일어난다는 말은 쉬지 않는다는 뜻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휴식에 대한 걸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왜냐면 공부한 지 한 6개월, 7개월밖에 안 된 분들은 그게 있거든요. 핸드폰 새로 사면 하루 종일 안 꺼지지 않나요? 지금 그런 상태죠. 신빙 핸드폰 약간. 오늘 내렸어, 내 핸드폰을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썼는데 92%네? 근데 지금 제 핸드폰은 꺼내서 한 반나절도 안 돼가지고 32%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수험생은 점자 이렇게 돼, 멘탈이. 그래서 아마 지금은 내가 방전 안 되는 거를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해요. 지금은 상관없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는 사람 방전되게 돼 있거든, 결국에. 기계도 그런데 사람 오죽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뭐 좋다고 평가하시니까 좋은데 그래도 항상 경계해야 돼요. 내가 멘탈이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렇게 접근을 못 해봤어요. 그렇지 않나요? 사람이 기계가 보면은 왜 AI랑 기계가 되게 무섭냐면 터미네이터 같은 거 보세요. 막 기계적으로 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기계도 고장이 나고 과부하가 걸리고 이런데 사람은 유기질로 이루어진 컴퓨터인데 우리 폰 노이만이라는 천재가 있어요. 죽었지만 폰 노이만이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죽기 전에 쓰던 논문이 사람이랑 컴퓨터가 같다는 걸 쓰다 죽었어요. 그 사람이 주장 유기질로 이루어진 컴퓨터다 우리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천재가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믿는데 컴퓨터도 고장이 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들고 가다 본체를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CPU가 좀 손상이 됐거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오류가 발생하겠죠. 그렇게 해서 질환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용량이 너무 많으면 안 돌아갈 거 아니에요. 컴퓨터를 그리고 3주 동안 켜놨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쉬지 않고 공부하는 분들, 특히 진짜 수험생 분들 중에, 특히 우리가 노량진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노량진에 계시는 분들 중에 특공의 정신을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난 안 쉬고 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컴퓨터 계속 켜놓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아요. 컴퓨터도 못 버티는데 진짜 쉬어야 돼. 무조건 쉬어야 돼. 메타인지 이런 건 어떻게 하면 잘 하는 줄 아세요? 메타인지? 잘하고 싶지 않나요? 그런 거? 메타인지는 일단 나하고 내 자신을 좀 분리를 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심부름을 누구한테 시켰어요. 되게 뭐 미워하는 친구가 있다고 해보세요. 동생 있으세요? 네. 동생 있어요? 제가 막내입니다. 막내요? 형한테 심부름 시키고 동생한테 심부름 시켰는데 실수를 했다고 칠게요. 내가 아이스크림 뭐 사달라 그랬는데 기분이 어때요? 좀 짜증나죠. 근데 엄마 보고 시켰는데 엄마 실수했다 이러면 어때요? 엄마한테 짜증 내시나? 좀 어렵나요? 어때요? 아빠한테 시켰다. 좀 짜증 내세요? 짜증내고. 엄마, 아빠는 어때요? 짜증 내기 좀 그래요? 네. 아니면 할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 하면 어때요? 어때요? 돌아가신 할아버지 하면 심부름 시켰는데 좀 못 해오셨다. 제가 죄송해요. 제가 죄송하죠. 근데 사람은 어떤 걸 갖고 있냐면 내가 아닌 사람한테도 그 정도의 동정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근데 내가 실수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걸 제대로 못 봐요. 내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나를 분리를 해야 돼.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버려야 메타인지가 되기 시작해. 인지라는 건 뭐냐면 커그니션이잖아요. 커그니션에는 객체가 존재해. 객체가, 오브젝트가. 대상을 봐야 되는데 내가 나를 볼 때는 합리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나를 믿으면 안 되고 기록을 해야 돼. 언제 뭘 했고 성과가 어떻게 돼. 이거는 명확하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메타인지의 첫 번째 전제는 분리예요. 분리. 기록을 해서 분리를 시킨다. 이걸 갖고 판단하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눈이 세부적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메타인지한테 봤는데 내가 공부라는 것도 왜 대부분 인풋 아웃풋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인풋 머리에 집어넣는 거, 아웃풋은 빼쓰는 건데 그게 없는 사람은 자기가 점수가 안 나왔을 때 공부를 안 했네 이렇게 되고 사실은 이 사람은 수업 시간에 졸았다고 칠게요. 근데
공부를 안 했는데 문제를 열심히 풀자. 소용이 없어요. 머리에 없는데 문제 어떻게 풀리겠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눈이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나눠서 보는 눈 같은 것들이. 그런 거를 시니피앙이라고 그래요. 시니피앙. 이걸 내가 나눠서 볼 수 있는 거. 시니파이드라 그래서 영어는 시니파이드인데 그러니까 뭔가를 쪼개서 볼 수 있는 능력. 내가 이런 눈이 없으면요. 그래서 수기라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공부법 영상을 보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막 보면은 가끔 그런 댓글 달린단 말이에요. 이 영상 볼 시간에 공부나 하겠다. 이 한심한 놈들 뭐 이런 거 달리면 제가 속으로 솔직히 어떤 생각 드냐면 정말 너무 모르시는데 어떡하지? 이분은 문제점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의 의학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처럼 CT를 찍거나 스캔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는 몸이 안 좋다 그러면 장이 안 좋은지 위가 안 좋은지 알 수가 없잖아요. 좀 더 옛날 과거에는 뭐 나중에 이렇게 진맥해 보면 알았겠지만 근데 뭐 옛날에 더 옛날로 쳐볼게요. 그러니까 뭐를 공부할 때는 원시 시대처럼 내가 진료를 할 것인지 현대의학으로 진료를 하는 이런 느낌이라 생각하면 돼요. 개념을 많이 나눠서 알아야만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폐가 안 좋은지 뭐 이게 담배를 많이 펴서 그런지 술을 많이 마셔서 위가 안 좋은지 이런 거를 알려면은 잘게 개념을 쪼개봐야 되고 메타인지학에서 두 번째 요소는 개념이에요. 개념. 시니피앙. 얼마만큼 쪼개볼 수 있는가. 그래서 공부법 영상을 보는 이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 뭐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어떤 분 최근에 제가 지도한 분이 그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모의고사 치면 1등이에요. 1등. 모의고사 치는데 1등인데 이분은 시험장만 가면 점수가 안 나온대요. 왜 문제가 뭐 같으세요? 두 분이 봤을 때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공부를 안 해서? 과민성. 저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는 시니피앙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비를 안 해서 대비라고 대답하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트레이닝 부족이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단 말이에요. 아웃풋을 두 개로 나누는 거죠. 이런 게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대비를 안 했다면 그분은 되게 억울할 수 있어. 나 대비했는데? 최근에 또 그거 있어요. MBC인가 어디서 나왔던 것 중에 이제 그 유명한 강사분들 일타 강사분들 모시고 지도하는 프로그램인데 보셨어요? 탈북이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명칭인데 북한 이탈 주민인 분을 가르쳤어요. 이분이 뭐 수학하고 이런데 점수 하나도 안 오른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저는 딱 보고 알았어요. 이게 지금 이분이 공부를 안 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게 아닌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뭐가 있냐면 실전에 너무 떨리는 거예요. 이게 실전에 그 중압감이 일단 어머님이 지금 딸을 데리고 이제 북한에서 넘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얼마나 사지를 거쳐서 오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옛날에 이제 북한법을 전공해가지고 그쪽 이제 그런 거를 아는데 이렇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루트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안에서 얼마나 힘들고 부담스럽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 이런 걸 한다는 생각도 있을 것 같고 제가 느끼기에. 그 다음에 뭔가 내가 대한민국에 넘어왔는데 여기서 못하면 어떻게 약간 중압감, 부담감이 있지 않겠어요? 이분은 그거를 덜어주는 방향으로 심리상담 치료로 갔어야 되는데 수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강사님이 너무 훌륭하고 똑똑한 분이지만 수학 어떻게 푸는지 가르쳐 주시죠. 제가 그래서 이걸 진짜 잘못 짚었다. 이분은 수학 공부할 때가 아니고 지금 가서 편안하게 내가 여기서 실수해도 괜찮다, 실패해도 괜찮다, 꼭 의대를 안 가도 된다는 거를 내가 마음을 배웠어야 되는데 이게 시니피앙이 없으면 그런 식으로 돼버릴 수밖에. 왜? 이분들이 봤을 때는 수학이 점수가 안 나오네? 수학 공부를 못했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영어를 못했어? 영어 공부 안 했나 보다. 아니지, 다 했죠. 했고 문제도 풀었고 잘했는데 실전에서의 그런 트레이닝이 부족했고 이 트레이닝을 하려면 기반이 있어야 돼. 몸의 배터리가. 신체, 정신, 체력을 이제 만들어주는 게 심리 상담이거든요. 이런 거 받아 치료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인지 하려면은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영상 같은 것들도 그런 이유로 다 만드는 거예요. 내가 보고 혼자 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뼈 때리는 거 잘 안 어울리잖아요. 뼈는 현대인들 뼈밖에 안 맞잖아요, 솔직히. 죄다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못하면 다 평가하고 다 줄 세우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구조의 국가예요. 구조의 국가. 어릴 때부터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저희 때 우등반 열등반 이런 것도 있어요. 무섭게. 그다음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1등과 비일등. 서울대와 비서울대, 내지 스카이와 비스카이대. 그다음 국립대와 아니면 그다음에 서울권대랑 지방대라든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구조 만드는 거 너무 좋아요. 이렇게 다 딱 줄 세우는. 근데 여기서 좀 벗어날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제 진짜 어떤 목적은 유튜브 하는 목적은 뭐냐면 이런 그때 사전 질문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내 삶에 진짜 행복을 찾자.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구조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헉헉대면서 시험 점수 잘 받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고 거기서 벗어나려면 점수를 한번 잘 받아보거나 최소한도 노력을 다해보는 필요가 있어요. 그걸 하고 나면 좀 벗어나죠. 이렇게 되게 삶이. 노력했는데 안 되면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게. 그렇지 않나요? 네. 저는 그 생각이었어요.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죽고 싶었거든요. 진짜로.
하루하루 자살하고 싶어요. 너무 미친 듯이 힘들게 해가지고.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나중에 시험 치기 한 달 전 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져. 이렇게. 야, 나는 진짜 할 수 있는 거 모든 걸 다 했기 때문에 진짜 저는 어느 정도 느끼면 아침마다 일어나서 눈알 주워 넣었어요. 눈이 빠질 것 같은 거 3시간 자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겨우 이렇게 나오고 실제 눈이 튀어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시추가 아니니까 튀어나오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사는데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저한테 남는 거는 절대 후회는 없다. 그래서 나는 그냥 결과는 다 받아들일 수 있다. 물론 뭐 지금 와서 이제 멋있게 말하는 거 사실 시험장에서 덜덜덜 떨면서 막 팔 이렇게 떨려가지고 진짜 막 너무 무섭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거를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이 있고 몰입의 어떤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이후에 뭘 해도 잘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정확히 이런 거예요. 뭘 해도 잘한다는 의미가 뭘 해도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의 가치를 잘 부여하고 다른 사람을 그걸 설득을 해. 자기 인생을. 예를 들어 내가 뭐 진짜 보잘것없는 일을 해도 있잖아요. 충분히 이건 가치 있어라는 느낌을 줘요. 가끔 제가 경건해질 때가 있대요. 저도 이제 솔직히 이제 어른으로서 살다 보니까 속물이 되잖아요. 그래 그거밖에 안 돼서 생각 들 때 있죠, 속으로. 근데 어떤 분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진짜 너무 건방지게 생각했다. 이분이 진짜 삶이 너무 배울 점이 많다. 그때 마음을 자꾸 고쳐먹는다니까. 저도 이제 관성이 있으니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저는 좀 지내고 있어요, 그렇게. 제가 이게 너무 밥 먹자고 해놓고 지금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어디서 들으셨어요? 제가 솔직한 얘기들, 솔직한 얘기. 공부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근데 오늘 또 노량진 오다 느낀 거는 진짜 제가 옛날에 그 고시촌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3개월 정도 신림동이거든요. 거기는 참 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학생들의 열정도 있고 이 동네는 열정과 동시에 어떤 눈물도 좀 존재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웃으면서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제가 보통 보면은 두 종류가 있으시더라고요. 두 부류가 있어요. 이 수험생 촌에서 웃는 사람 2명 있어요. 공부 안 하는 사람, 그다음에 너무 잘하는 사람. 진짜 너무 잘해서 이제 자기는 편하거나 마음이, 아니면 공부를 아예 안 하거나 자신의 자리에 대해서 더 이상 검증해볼 필요가 없는 분들이 있다. 너무 잘하거나 너무 아예 안 하거나.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분들은 표정이 안 좋아요. 이렇게 힘들잖아요, 이게. 근데 저는 그 속에서 되게 희망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웃어야 돼, 이렇게 삶은. 갑자기 또 암울했던 옛날이 떠오르는데 이렇게. 원래 음식을 많이 안 드시진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저하고 있어가지고 못 드시는 것 같은데. 우리 시간은 얼마나 됐어요 지금? 시간 저기 있구나. 45분 정도. 시간 너무 잘 간다. 제가 떠들다 보니까 이렇게. 근데 뭐 또 다른 혹시 하고 싶은 주제 얘기는 없으세요? 지난번에 한 번은 방송에 안 내보냈는데 네. 앞전에 이제 먹을 텐데 했던 분은 연애 얘기를 물어보셔가지고 연애 얘기요? 연애 얘기 엄청 했어요 그때.